여러분, 실손보험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보험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저희가 생생한 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거는 태권도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크게 다친 경우인데, 이럴 때 실비 말고 다른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 어디에도 없었던 생생한 현장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팅 전에 한 번 더 전화드렸습니다. 예, 오실 때 그 신분증하고 병원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전화 받으신 건가요? 지금 오늘 만날 그 피해자분한테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 안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 조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맞아요. 실제 태권도장 방문해서 어떤 경위로 다치게 되었는지, 결과적으로는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원래 이렇게 약속 장소가 있으면요, 네이버 길 찾기로 동선 다 찾아가지고 상무님 4번 출구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 길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챙겨줘야지. 지금 사고 지역인, 사고 장소인 태권도장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성인이 돈 내고 뭘 배우면서 거기는 원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체육관 쪽에 과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보험 손해사정사랑 독립손해사정사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매뉴얼대로 편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지를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를 찾아주신 고객님이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과실 요소가 있을 수 있을지를. 이런 게 이 선임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거기 현장을 가가지고 꼼꼼히 확인하시는 작업부터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르쳤던 그때 시연했던 동작이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고난이도의 기술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자세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시죠. 근데 이런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적법하게 운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서 받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뭔가 방법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최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요. 수사를 계속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은 어떠셨나요? 음식 맛있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중국집인가 봐요. 그러게요, 사람이 만석이라 가지고. 이렇게 사건 조사하러 돌아다니시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요. 밥은 먹으면서 해야죠. 뭐 나름 이것도 재미라면 재미죠. 맨날 일하는 곳 벗어나서 새로운 곳 근처이긴 하지만 새로운 식당 들어가서 맛볼 수 있다는 거. 오늘 방문할 곳이 체육관이니까 좀 관장님과도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좀 음료수를 사갈까 합니다. 그럼 관장님 먼저 만나는 거죠? 맞아요. 사고 현장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분은 또 따로 만날 겁니다. 음료수를 대용량으로 사셨네요. 이거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죠. 체육관에는 이런 대용량이 먹혀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이번에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장님을 뵙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사고 당시의 정황을 이제 먼저 조사를 했고, 또 이분이 실제 관원이 맞는지, 그날 사고 당시 여기에서 배우다가 다친 게 맞는지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CCTV 영상 확인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다치게 된 건지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시던데 그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찍으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 사고 장소를 정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에도 이 내용을 공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보면 끝이 아니라서 그 내용들은 제3자가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찍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 관장님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사실 많은 고민이 들죠. 한편으로는 이 보험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도
부분도 좀 있으신 반면에 이렇게 돼서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 사람이 더 큰 어떤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일단 이 보험을 통해서 민법상의 책임은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금을 받을 때는 합의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관장님 쪽에 피해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합의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험 보상이 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피해자를 만나봤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마음이 좀 좋지 않고 빨리 좀 잘 나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이걸로 내용 잘 받아들여져서 피해자분은 좀 원만하게 보상받고 피보험자분도 우리 체육관도 더 걱정 없이 편하게 이제 좀 계실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좀 도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피해자분은 만나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사고 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쟁점은 그분이 하다가 이 기술이 너무 고난이도는 아니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정도 운동하고 체육관에 대한 경험이 있었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확인했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다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사고 경위를 따로 듣고 피해자분과도 사고 경위를 따로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다 그걸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본사로 돌아왔는데 어떤 작업이 남아있나요? 이제부터 서류 작업 시작이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생생한 경험을 바로 손해사정서에 녹여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를 빨리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이제 서류 업무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리해야죠. 손해사정서는 바로바로 쓰시는 편인가요? 이거 쓰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물리적으로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일단 사안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판례도 좀 찾고 결과적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열심히 써야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손해사정서를 쓴다고 하면 그냥 글 몇 자 쓰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럴 리가요.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서를 다들 최대한 논리적으로 적어야지 보험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 경험상은 뭐 자료 취합하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은 며칠 걸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서 작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럼 이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손해사정서도 쓰고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어지지 않도록 접수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바로 하루나 이틀 내에 현장 약속을 잡고요.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는 3일 안에는 서류를 꼭 완성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보험사에서도 또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도 최소화해서 최대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커피 한 잔의 여유.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일 있죠. 우리 일전에 했던 태권도 사고 있잖아요. 그거 배상 책임 보험이 성립돼서 피해자분이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이번 건이 운동하다 다친 건이잖아요. 네, 순사님께서는 배상 책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몸풀기 운동도 했고 사범님의 지도하에 운동을 하다가 다친 거라서 일반적으로 이랬을 때는 이제 과실 성립이 어려운데 그 동작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이분이 등록한 지 3번밖에 안 된 분이셨고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옆차기라든지 점프해서 킥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단계에서 너무 이른 거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봤고 다행히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은 손사님을 선임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권투 좀 오래 하면서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운동 많이 한 게 이런 사고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르는 다르더라도 뭐 어떤 느낌인지를 맥락을 좀 이해하니까요. 배상 책임 보험금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 보험금 얼마 정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이런 배상 책임 보험은 피해자가 모든 치료가 끝나야지 그때 보험금을 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앞으로 최소 몇 달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최초 그 내원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지켜보고 나서 추가 치료라든지 후유장애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 치료비하고 이분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정도 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기 때문에 관절에 동요가 남아서 후유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보상 액수가 커질 거예요. 워낙 나이가 젊은 20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해야 될 기간을 다 감안한다면 그 장애율이 높지 않더라도 수천만 원 이상의 액수가 될 겁니다. 영업주에게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업주님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법적인 책임을 보험사가 안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보험금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업주님이 부담하실 금액은 결국 자기 부담금 20만 원 또는 50만 원밖에 없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보험금 다 받으면 마지막에 피해자분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업주님 입장에서도 안심이죠. 다 끝나는 거니까. 나중에 얼마 받았는지 정리되면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